지금 이 순간 당신의 차트에 뜬 붉은 숫자는 진실이 아닙니다. 지난주 에움 가격이 폭락하자 대중은 겁에 질려 매도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선 누군가 실물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임대 금리가 0%에서 6.1%로 수직 상승했거든요. 이건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은을 빌리려 하고 있어요. 실물 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런던 금고에서 상하이 거래소까지 지금부터 거대한 금융 범죄의 현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 시장에 미스터 비엔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약 1,500만 온스, 무게로 따지면 450톤에 달하는 은을 시장에 공매도했어요. 문제는 그가 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걸 네이키드 숏,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죠.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판 셈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믿었어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요. 허공에서 은을 만들어내 팔아치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30대 트레이더 최 씨를 떠올려 보세요. 빌린 주식도 없이 공매도 버튼을 눌렀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은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미스터 비엔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어요. 시장은 그의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겁니다. 450톤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이건 웬만한 중소국가의 EN 보유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오만한 도박욕의 몰락이 시작된 거죠. 그가 흘리는 식은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쓰나미의 전조였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시스템이 빨간 경보를 울렸습니다. 거래소 전체 재고량의 130%를 초과하는 공매도 포지션이 감지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아세요? 금고에 100개의 은괴가 있는데 130개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세무당국과 규제기관이 즉각 움직였어요. 미스터 비엔의 거래 계좌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추가 공매도로 가격을 찍어 누를 수도 없는 신세가 됐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정보가 블룸버그 같은 서방 언론에 상세히 유출됐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일종의 공개 처형이죠.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시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이 상황이 낯설지 않으세요? 2008년 폭스바겐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구하지 못해 가격이 순식간에 5배 폭등했던 그 사건이요. 2022년 런던 금속 거래소의 니켈 사태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M은 시장이 바로 그 파멸적 경로를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미스터 비엔은 1,500만 온스의 은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하이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단 하루 만에 전체 은 재고의 약 20%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62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급하게 은을 빼내간 걸까요? 현재 남은 재고는 1,120만 온스, 무게로는 약 350톤입니다. 비엔이 갚아야 할 450톤에 비하면 100톤이나 부족해요. 장부상으론 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금고는 황무지입니다. 이 속도라면 6일 안에 재고가 완전히 고갈됩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은행 예금 통장엔 1억이 찍혀 있는데 실제 금고엔 5천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객들이 몰려와 인출을 요구하면 그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물건이 없는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이건 전형적인 쇼크 스퀴즈의 폭발적 전조예요.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럴수록 가격은 더 치솟고 손실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스터 비엔이 흘리는 식은땀은 M은 가격 폭등의 신호탄입니다. 시장의 포식자들은 이미 피냄새를 맡았어요. 누군가 미스터 비엔보다 먼저 실무은 62톤을 빼내갔다고 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0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의도적으로 가속화하는 겁니다. 음악이 멈추기 직전 의자 뺏기 게임을 상상해보세요. 마지막 남은 의자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은 시장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매수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수직 상승할 겁니다. 2022년 런던 금속 거래소의 니켈 사태를 기억하세요. 중국 칭산그룹이 20만 톤의 니켈을 공매도했다가 물량을 구하지 못했죠. 하루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거래소는 결국 거래 자체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공포가 지금 은 시장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시장 내부자들은 실물 은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런던의 임대 금리가 6.1%로 폭등한 게 그 증거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지만 실물 금속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현재 시장은 백어데이션이라는 비정상적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당장 받는 물건값이 미래 가격보다 비싼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시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개월 후 인도받을 은보다 오늘 당장 받을 은이 더 비쌉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시스템이 은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40대 자영업자 김 씨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엔 외상 거래를 하던 단골 공급업체가 갑자기 현금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돈까지 얹어서요. 이건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죠. 상하이에서 시작된 이 불길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뉴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3월물 은 인도 개시일인 2월 27일에 고정돼 있어요. 이날은 종이은 제국의 심판의 날입니다. 뉴욕 코맥스 거래소의 등록 재고는 작년 10월 이후 몇 달 만에 38%가 급감했습니다. 1억 300만 온스까지 떨어진 거죠. 매일 78만 온스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3월 초엔 재고가 8,500만 온스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3월 말 종이 계약, 미결제 약정은 4억 3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실물 대비 5배가 넘는 수치예요. 계약자의 25%만 실물 인도를 요구해도 코맥스는 즉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집니다. 은행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예금자들이 동시에 몰려와 돈을 찾으면 은행이 망하는 거죠. 뱅크런입니다. 그리고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2월 초 작년 한 달 분량과 맞먹는 1,900만 온스가 실물로 인도됐습니다. 영리한 투자자들, 업계에선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죠. 이들은 더 이상 종이 돈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요. 상하이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 효과가 뉴욕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됐던 종이hen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종이 제국이 불타는 사이 실물 은을 장악한 새로운 거인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종이 돈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데이비드 베이트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광산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진짜 은 1,500만 온스를 매입했습니다. 이 숫자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미스터 비엔이 공매도한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이와 실물의 정면 대결이죠. 베이트먼은 종이 은을 철저히 불신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자신이 직접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천온 실물 바예요. 그의 창고엔 수백 개의 은괴가 쌓여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종이는 타면 재가 되지만 은은 영원하다고요. 50대 중소기업 대표 이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회사 자금을 주식과 채권에 넣어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만 믿어요. 장부상 숫자는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지만 금고 속 금속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베이트먼의 확신은 명확합니다. 공급이 끊기고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에서 시간은 결국 실물 보유자의 편이라는 거죠. 그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손에 진짜를 쥐고 있으니까요. 지난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주요 은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데이터죠. 땅속 자원은 고갈됐어요. 새로운 공급 없이 기존 재고만으로 버티는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채굴 기술이 발전해도 캔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인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은 생산량의 4분의 1을 수입하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은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인도의 보석 산업과 태양광 패널 제조업이 은을 미친 듯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은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어요. 서방의 재고 고갈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동양의 두 거대 국가가 실물을 쓸어 담는 동안 서방은 여전히 종이 계약서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공급 절벽과 폭발적인 수요가 만나는 지점, 그곳엔 대폭발만 남아 있어요. 화약고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불씨는 던져졌고요. 이제 필요한 건 시간뿐입니다. 공급의 수도꼭지는 완전히 잠겼고 수요의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의 현자 마이클 올리버는 말합니다. 현재의 고요함은 폭풍 전야라고요. 올여름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보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온스당 300달러에서 500달러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이건 화폐 시스템의 마지막 비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1979년 헌트 형제 사태를 기억하세요. 당시 은 가격이 단 5개월 만에 4배 폭등했습니다. 그 역사가 더 잔혹하게 반복될 거예요. 과거엔 그래도 광산을 더 파서 공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능해요. 추가 채굴 여력조차 없으니까요. 공급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폭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지는 순간 은 가격은 화산처럼 솟구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격렬하게요. 시장을 조작하던 세력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가격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미스터 비엔의 몰락, 상하이의 재고 고갈, 코맥스의 뱅크런, 이 모든 건 하나를 가리킵니다. 부의 거대한 이동이죠. 수십 년간 우리는 종이 돈이라는 환각제에 취해 있었어요. 진짜 돈의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는 불이 아닙니다. 손에 쥔 실물 음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2025년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기후 때문이 아닐 겁니다. 금융시장의 불길 때문이죠.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불타는 종이 성에 남을 건가요? 아니면 실물의 방주에 올라탈 건가요? 이 결정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을 가릅니다.